자, 이번 시간에 논의드릴 주제는 계약의 무권대리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유동적 무효, 그 다음에 관련한 쟁점으로서 표현대리까지 같이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약의 무권대리 파트는 무조건 한 문제가 구성이 되고요. 복불복입니다. 쉽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좀 어렵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다소하는 게 아니라 몇 개만 정확히 캐치하셔서 찍어간다라는 심정으로 가시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자, 아들이 아버지를 참칭을 해서 아버지의 대리인이라고 해서 이 아버지 부동산을 팔아 제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때 앞에서 본 것처럼 본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떻다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갑입니다. 갑 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병을 만나서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병과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안에 있어서 지금 자, 이게 본인에 대해서 갑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논의가 전제가 돼야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본인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들을 살리겠다라고 판단하면 추인을 할 수가 있겠고 덤태기 쓰는 거죠. 이에 비해서 아들을 교육을 좀 시켜야겠다라고 하면 이제 추인 거절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 자, 이게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될 테고,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것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요, 최고와 철회 또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 다시 뼈대 답을 내셔야 돼. 텍스트를 쫓아가지 마시고, 자, 본인의 입장에서는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 거절을 할 수도 있다. 두 개로 선택지가 갈라지게 될 테고요. 자,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세 가지 최고하고요. 그 다음에 철회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 이행 책임 등을 무권 대리인한테 묻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해서 일단은 본인의 입장부터 가보겠습니다. 해서 본인이라는 사람은 추인을 할 수가 있다. 해서 자, 이렇게 무권 대리인의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한테 할 수 있고요, 무권 대리인한테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제일 어려웠던 게 상대방의 승계인에 대해서도 추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참칭해서 계약의 무권 대리 체결하고 와서 아버지한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가 그 무권 대리인한테도 추인할 수 있고 상대방한테 직접 연락해서 추인할 수도 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추인의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누구한테 상대방에 도달해야만이 추인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무권 대리인한테 추인을 했는데 아직 상대방한테 도달하기 전에 추인을 철회해버리게 되면 어떻다? 역시 본인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 봐야겠고요. 자,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의 승계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갑자기 병이 사망에 이르게 되고 이 사람의 상속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이제 포괄 승계를 하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지금 을한테, 무권 대리인한테 계약 이행 책임, 손해배상 책임 등을 물을 수가 있으니까 바로 본인은 누구한테 상대방의 승계인에 대해서도 추인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 출제 포인트, 조건을 간추인, 변경을 간추인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그 추인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서 이 무권 대리인이 이 부동산 시가 1억 2천짜리인데 1억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본인이 상대방한테 연락을 해서 1억 2천이면 팔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다? 추인으로서 효력이 없다.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무권 대리인한테 일정 법적 책임을 묻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을 것이라 해서 조건을 간추인, 변경을 간추인 이라고 하는 거 상대방이 동의했을 때만 어떻다? 효력이 있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소급표라고 하는 것이 있죠. 추인하게 되면 어떻다? 소급해서 그 계약은 유효하게 된다. 그래서 이건 이제 항상 저랑 비교하셔야 돼. 장래효라고 하는 개념과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효인 법률 행위에 대해서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하게 되면 어떻다? 장래에 대해서 유효한 것이 된다. 해지 있었죠.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자, 가등기 기간, 본등기라고 하는 거, 물권 변동식이 본등기 했을 때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 삼았던 게 가등기의 이전 등기 방식을 통해서 무효인 등기를
무효행위로 약정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장래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어떻다? 장래요. 이렇게 봤었고 계약의 무권 대리에 있어서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소급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방법이요. 힘은 드는데 장래효만 주구장창 외우는 거야. 장래만 주구장창 외우게 되면 나머지는 다 어떻다? 소급효의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래서 두 가지 정도가 쟁점이 되네요. 조건을 간추인, 변경을 간추인이라고 하는 거, 이거 무효라고 하는 거.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무효. 두 번째, 계약이 무권 대리에서 본인의 추인이 있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한편 추인 거절했으면 이제 아들은 죽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 상대방이 계약의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추인 거절 쫓아가지 마시고요. 기본 틀을 보셔야 돼. 본인의 입장에서 뭘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또는 추인 거절을 할 수 있다. 주로 논의가 되는 건 뭐가 되겠어요? 추인이라고 하는 거. 조건을 간추인 무효. 그 다음에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자, 욕심 부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n분의 1이 아니야. 그냥 계속해서 조건을 간추인, 변경을 간추인은 원칙적으로 무효. 그리고 추인하면 어떻다? 소급해서 유효한 것이 된다. 두 개만 주구장창 보는 거야. 나머지 얘기 현혹되어 있으면 안 돼. 그리고 나서 상대방 입장에서 최고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은요, 상당 기간을 정해서 본인에게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게 되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게 나중에 어디 가서나 이런 비슷한 주제가 나오게 되면 저기서 나와요. 집합건물법이라는 법을 보게 되면 재건축 결의할 때 5분의 4, 5분의 4 이상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재건축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누가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 얘가 답을 하지 않게 되면 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걸 30회 때 문제에서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뭔 소린지 감도 못 잡겠지 해서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가서 체크를 해 보시게 되냐면은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76페이지 가서 집합건물법이라는 주제가 물권법 파트 76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 뭐 다 볼 건 아니고 구분 건물의 재건축이라고 하는 주제를 살펴봅니다. 구분 건물의 재건축이라고 하는 거. 자, 두 번이나 답을 뽑았던 거 5분의 4, 5분의 4 있으면 어떻다? 재건축 결의할 수 있다. 22회 때가 나왔던 주제에서 뭐가 있었지? 설금 분속이라고 하는 거. 이게 재건축 결의의 내용이 될 수 있다. 설금 분속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 매도 청구 얘기.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 결의가 있게 되면 5분의 4, 5분의 4의 동의를 받아서 재건축 결의가 있게 되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았던 그 사람에게 확답을 최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2개월 내에 회답을 하지 않게 되면은 어떻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 요 같은 맥락으로 보실 수 있겠고, 작년에 이제 승낙한 것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을 뽑아냈었고, 그 다음에 2개월, 그것도 하나 기억을 해 주십사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똑같아요. 해서 최고라고 하는 거, 최고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아빠한테 전화한 거야. 귀하의 아들께서 대리인으로서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아빠 깜짝 놀랐어.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확 전화를 끊어버렸어. 어떻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 이런 의미로 새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봐야겠고요. 여기서는 철회라는 게 출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모르는 경우, 선의였을 때만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 또는 추인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까지 어떻다? 철회할 수 있다. 겁나 중요한 주제, 철회, 출제 포인트 뭐라고요? 선의였을 때만 뭘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런 소리 이렇게 가는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본인이고요. 무권 대리인 을, 아들이라는 사람이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얘기해서 병과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자, 근데 보니까 옆집이었나 봐. 그래서 상대방이 새벽에 이제 물 한잔 마시려고 나와 있는데 어머 옆에서 사람을 잡네. 쿵쿵하고 반 초죽음을 만드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직 추인이나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생각하기에 애새끼 하나 잡겠다 싶어가지고 갑자기 몰랐다가 알게 된 거예요. 무권 대리는 사실을 처음에는 몰랐다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계속 요거 계약 이행 책임을 물어보거나 또는 본인한테 최고 등등등을 하게 되면 애새끼 죽여버릴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 이때는 철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대신 전제 요건이 뭐라고요? 몰랐을 때 어떻다? 철회할 수 있다. 선의의 상대방은 뭘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선의의 상대방은 뭘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가볼까요? 상대방은 최고할 수 있다. 선의하기 불문하고 최고할 수 있다. 두 번째, 선의의 상대방, 몰랐던 무권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선의의 상대방이라는 사람은 어떻다? 이때 철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슈. 자, 지금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는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가 있게 되면 본인한테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대신에 계약의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다 일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계약 이행 책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데 이건 시험에 안 나와. 예외가 있거든.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면은 무권 대리인한테 어떻다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그리고 무권 대리인이 대가리 피도 안 마른 놈이다 라고 전제하면 제한 능력자라고 한다면 어떻다? 무권 대리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럼 정리하십시다. 첫 번째, 이 단순해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시험장에서 지문 5개 중에서 1개나 2개가 막힐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걱정을 하지 말고 그냥 기본적인 것만 정확히 하는 거야. 본인 입장에서 크게 보면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구질구질한 얘기,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을 해야지 어떻다? 추인이나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한다. 여기까지는 배경 설명. 자, 그랬을 때 본인의 추인이라고 하는 거, 조건을 가한 추인, 변경을 가한 추인은 어떻다? 무효라고 할 것. 자, 두 번째 이슈가 뭐라고요?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다 유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포인트 자체를 뭘로 가야 돼? 추인으로 가야 돼. 일단은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가 바로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게 된다. 다시 정리합시다.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되면 다 소급해서 유효한 것이 된다. 근데 그때 싸가지 없이 조건 변경을 간 추인은 다 허용되지 않는다. 다시 갑시다.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되면 다 소급해서 유효한 것이 된다. 근데 그 망할 놈의 추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가 됐을 때, 조건을 가한 추인했을 때 그 자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시요. 답을 외워야 돼.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추인하게 되면 어떻다?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조건을 가한 추인, 변경을 가한 추인은 어떻다? 무효.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물론 상대방이 동의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래서 외울 게 뭐라고? 기본 틀.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추인하면 어떻다? 소급해서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근데 그 망할 놈의 추인이 조건을 가한 추인, 변경을 가한 추인이면 어차피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시 갑시다. 계약의 무권 대리에서 본인은 뭘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추인하면 어떻다? 소급해서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근데 그 망할 추인이 조건 변경을 가한 추인이었을 때는 어떻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만 외운 거라고. 무조건 시험 지문에 다시 본인은 뭘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이슈가 조건을 갖춘, 변경을 갖춘 어떻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상대방은 자, 첫 번째 몰랐을 때, 선의였을 때 뭘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한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계약 이행 책임, 손해배상 책임 등을 물을 수가 없다라고 한다. 다시 몰랐을 때 뭘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을 수가 있었다면 계약의 무권 대리인한테 계약 이행 책임, 손해배상 책임 등을 물을 수가 없다라고 한다. 다시 몰랐을 때 철회할 수 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어떻다? 무권 대리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 외에 제한 능력될 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데 그 별로 안 중요하고, 다시 몰랐을 때 뭘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알았거나 할 수가 있었다면 어떻다?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한 서너 개의 지문을 무조건 나오는 지문이 커버가 되는 거야. 그리고 뒤에서 다시 한번 논쟁했지만 의사표시, 효력 발생시 이런 것들은 다 부차적인 얘기야. 기본 뼈대를 잡아야 돼. 한 번만 더. 본인은 뭘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그런데 말이죠. 조건을 갖춘 변경을 갖춘 추인이었으면 어떻다? 이거 무효 이렇게 봤었고 몰랐던 선의의 상대방이라는 사람은 뭐라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알았거나 할 수가 있었다면 설령 추인받지 못하더라도 무권 대리인에게 어떻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하는 무권 대리는 면책되게 된다. 거기서 살 붙이면 제한 능력자였을 때도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였을 때도 이때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자료 한번 틀린 것은에서 나왔던 질문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 대리는 유효하다라고 해서 이거 틀렸습니다. 이게 그냥 무효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한번 나왔던 건데 비우고 갔고 2번 질문이요. 자, 무권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자, 본인에 의한 추인의 상대방 될 수 없다 해서 당연히 틀렸죠. 당연히 추인이나 추인 거절의 의사 표시는 누구한테? 상대방에게 해야 되는 것이죠. 3번 질문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 병이 자, 계약 당시 의리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에 자, 최고권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최고권 알았든 몰랐든 인정되는 것이고요. 자, 알았을 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권 대리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고요. 선의였을 때만 뭘 할 수 있다? 철회권 행사할 수 있다. 최고권은 제한이 없다고요. 알았거나 몰랐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할 것. 4번 질문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은 안 경우에 계약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알았거나 할 수 있었을 때 계약 이행 청구, 손해배상 책임 등을 무권 대리인한테 물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몰랐을 때 뭘 할 수 있다?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계속 기본만 가는 거야. 기본만 계속 가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한 손은 더 돌리고 한 손은 더 돌릴 때마다 이게 기본이 딱게 세팅이 되면 그 사이드 쟁점들을 조금씩 살을 붙여가실 수가 있다고. 그래서 두 개씩 기본은 외우고 들어가야 된다. 뭐가 철회권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자, 그게 최고권 얘기가 나온다.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몰랐을 때 어떻다? 철회권 행사할 수 있다. 알았거나 할 수 있었으면 어떻다? 계약 이행 책임 등을 물을 수가 없다. 기본 틀만 가는 거야. 그거 완벽하게 제한 능력자였을 때 계약 이행 책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어차피 시험장 가서 뚝뚝뚝 나와야 된다고. 뚝뚝뚝 나오려면 확률 높은 것들에 정확하게 베팅을 하셔야 돼. 그리고 이게 한 수는 돌고 또 한 수는 돌고 또 한 수는 도는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여러분들 이 교재 가지고 반복을 하다 보면은 아는 것들이 눈에 확 띈다고. 그럼 그 다음 수한테 약간 살을 붙여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 그래서 그래야지 이게 기본 놓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계약의 무권대리 소위 유동적 무효. 그래서 의미가 뭐라고요?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되면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본인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하고 본인이 추인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하게 되면 어떻다? 본인에게 어떤 법적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 거.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서 본인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유동적 무효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랑 바로 연결해서 봐야 될 주제가 표현 대리에 관한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자, 요즘 문제의 핵심 이슈는 표현 대리의 적용 범주라는 것을 가지고 주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다시 갑시다. 계약의 무권 대리가 되게 됩니다. 무권 대리에서 본인이 추인 거절을 하게 되면은 어떻다? 추인 거절하면 본인은 기본적으로 어떻다? 법적 책임을 진다, 지지 않는다, 지지 않는다. 이게 원칙인데, 자, 계약의 무권 대리에서 본인 추인 거절을 하더라도 본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을 가리켜서 특별히 뭐라고 한다? 표현 대리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해서 표현 대리가 논해지기 위해서는 무조건 출발점이 다 따라서 두 가지가 전제가 돼야 돼. 무권 대리가 전제가 돼야 된다. 무권 대리가 아니면 표현 대리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두 번째, 무권 대리에서 본인이 추인해버리면 더 이상 또 법적 문제가 안 생겨. 자, 본인이 추인 거절을 했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조건을 충족을 했는데 그 상대방이 누구한테? 본인에게 일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표현 대리. 다시 갑시다. 표현 대리라는 얘기를 논하려면 일단은 뭐가 전제가 돼야 돼? 계약의 무권 대리가 전제가 돼야 된다. 두 번째, 플러스 뭐가 필요해? 본인의 추인 거절이 있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선의 무과실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에게 강제적으로 법적 책임을 묻는 법리를 가리켜서 표현 대리라고 부른다. 그럼 이제 얘기 다 끝난 거야. 유권 대리이면 어떻다? 표현 대리에 관한 법리가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 유권 대리면 본인의 추인 거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무조건 법적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되기 때문에 유권 대리에 있어서는
표현들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무효인 법률이기도 역시 무조건 본인이 법적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다. 이때 역시 표현들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무효면 아무런 법적 책임을 안 진다고. 그러니까 본인에게 강제적으로 법적 책임을 묻는 표현들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고 할 것. 세 번째 이슈가 뭐가 나와 있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건 대리인이 아니잖아. 자기를 위한 행위로 본다라고 했었죠. 갑의 대리인을이라고 표시하고 계약에 무권 대리를 해야 된다고. 근데 무권 대리를 한 게 아니라 자, 갑이 본인이야. 그리고 자, 무권 대리인이 아니라 을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병이 있어. 얘가 대리권 수여 안 받은 상태에서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얘기를 해놔야지 누가 병이라는 상대방이 갑에게 경우에 따라서 어떻다 추인 거절하도록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뭐라고 한다? 표현 대리의 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리인이 내 거야 라고 해서 누구한테 병한테 팔았다면 이것은 무권 대리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 권리의 매매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다? 이때는 표현 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자, 지금 표현 대리가 논하지려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대리권 없는 을이 대리권,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일단 시부를 해야 돼. 그래서 누구한테 지금 이제 본인이 나중에 추인 거절을 해야 된다고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지 일정한 요건 하에서 뭘 따질 수 있다? 표현 대리라는 개념을 논할 수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유권 대리다. 그럼 당연히 무권 대리가 아니니까 표현 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 법률행위가 반사적 법률행위, 뭐 이런 무효야. 그러면 어차피 본인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표현 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세 번째가 대리행위가 아니었을 때, 자, 대리행위가 아니었을 때, 그때는 어떻다고요? 역시 표현 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요즘의 출제 트렌드로는 많이 나오진 않아요. 많이 나오진 않는데 바로 자, 이 표현 대리라는 개념에서는 적용 범주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슈를 삼아요. 다시요, 표현 대리를 논하기 위해서는 논의의 전제가 첫 번째 무권 대리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이제 무권 대리라는 것은 이제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어떻다? 유효한 것이 된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야. 근데 애초에 무효이면은 또는 유권 대리이면은 자, 애초에 표현 대리에 관한 법리, 무권 대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표현 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그렇게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해서 이게 기본 골격 표현 대리 법리 가지고 적용 배제 얘기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표현 대리가 논해지기 위해서는 자, 무권 대리가 일단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무효까지는 아니어야 돼. 무효가 돼버리면 어차피 어떻다? 추인해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무효까지는 아니어야 되고, 세 번째 추인 거절이 있을 때 본인이 원치 않아도 본인에게 강제적으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표현 대리라고 부른다. 그래서 거기 이제 지문에 기본 대리권엔 점점점이 포함된다. 오른편 이렇게 외워달라고 그랬어요. 기본 대리권의 종류가 열 몇 개가 있었다고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 요즘에 안 나와. 거의 안 나와. 그래서 기본 대리권은 점점점이 포함된다. 오른편이 갈 테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 보니까 끝머리 뭐라고 써 있어? 자,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라는 표현 나와 있죠? 자,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한 7, 8년 전에 나왔던 유행인데, 그냥 오른편이야. 다 따지지 마요. 거의, 자, 이건 죽으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해서 다시 갑시다. 옳은 거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 자, 포함된다. 그러면 어떻다? 오른편 이렇게 갈 테고. 두 번째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명제. 거의 안 나옵니다. 이거 나오면 죽으라고 내는 문제야. 하여튼 오른편. 이게 두 개가 모순되거든. 하나가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하고요. 또 하나가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 두 개가 양쪽 다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일반 상식으로 말이 안 돼.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대리권 수혜 표시에 따른 표현들이라든가 또는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또는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 이 셋 다 공통점이 뭐냐면 본인이 추인 거절을 하더라도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되게 되는 건데 그 중에서 제일 짜증나는 게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도 되고 대리권 소멸의 표현 대리도 둘 다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 아니냐. 그러니까 판례에서 자꾸 이상하니까 아니 어느 쪽 한쪽이면 다 걸려도 충분한데 뭐 하려고 둘 다 얘가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도 있고 또 대리권 소멸의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도 있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뭐 판사가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있으니 그런 판례를 했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외울 때 뭐라고요? 자, 바로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어느 쪽이 되든 간에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기 때문에 장난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중에서는 제일 어렵게 내려면 자,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또는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그냥 무식하게 포함된다 오른편 성립할 수 있다 오른편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게 옛날 문제 패턴이고요. 요즘에는 바로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 배제가 되는 케이스를 가지고 유권대리 무효인 법률행위 대리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바로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출제비도 거의 떨어집니다. 7년 동안 2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이 파트가 어렵긴 더럽게 어렵고 그래서 그렇게 보셨고 자 이제 하나 더 유동적 무효 중에서 같이 관련할 게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라고 하는 거 3개 외우셔야 되죠. 자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 다시 한번 갑니다. 그래서 계약의 무권 대리에 있어서는 본인의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가 있기까지는 본인에게 기본적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되면 유효, 본인에 대해서 유효한 것이 되고 본인이 추인 거절을 하게 되면 이때는 본인에 대해서 무효. 이걸 우리가 유동적 무효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근데 또 하나 허가구역 안에 토지거래라고 하는 거 이것도 유동적 무효의 한 종류가 되게 됩니다. 자, 이것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시군구청장이 허가처분을 해주게 되면 어떻다? 유효가 되게 될 것이고 시군구청장이 나중에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되면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이라는 것은 바로 무효가 되게 된다. 이게 뭔 소리냐면 원래 계약이라는 것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그 자체로 성립하게 된다. 계약서 잘못 쓰더라도 그 계약, 의사의 합치에 따라서 계약은 성립한다. 근데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라고 하는 것은 법상 시군구청장이 허가 처분을 해줬을 때만 어떻다? 유효한 것이 되고 시군구청장이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되면 어떻다? 무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시군구청장의 허가 처분 여부에 따라서 유효, 무효가 갈라지게 돼. 아까 계약의 무권 대리에서는 본인이 추인할지 여부에 따라서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본인에 대해서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본인에 대해서 무효가 될 수도 있었던 사안이고요. 허가구역 안에 토지거래라고 하는 것은 시군구청장이 허가 처분을 하게 되면 그 계약은 통째로 유효가 되고 시군구청장이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되면 어떻다? 그 계약은 통째로 무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자 허가구역 안에 잠시 끌어다 갈까요? 다시 잠시만. 자, 계속해서 허가구역 안에 토지거래 관련한 쟁점 다시 해보겠습니다. 해서 시군구청장의 허가 여부에 따라서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상태. 이걸 우리가 유동적 무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러면 허가 처분을 받기 전까지는 얘는 유효도 아니고 무효도 아닌 상태.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유동적 무효. 그래서 나오는 개념이 뭐라고요? 자,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기 전에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아니다? 무효가 아니다 라고 할 것. 만약에 계약이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미 이루어진 급부 등은 다 토해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에 따라서 다 토해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매수인, 기존에 줬던 계약금에 대해서 어떻다? 반환 청구, 무효를 원인으로 해서 계약금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아직은 유동적 무효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불허가 처분이 있게 되면 매수인은 뭘 주장할 수 있다? 바로 계약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매도인의 입장에서 아직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기 전에 계약이라고 하는 거 유동적 무효 상태가 되게 된다. 그래서 아직은 유효가 아니다. 유효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고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보니까 여기서 파생되는 주제 뭐라고요? 바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통째로 그냥 외워버리면 되는 거야. 매수인은 계약금의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매도인은 뭐라고요? 바로 채무 불이행을 계약 해제할 수 없다. 그럼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다고. 따로 얘기 안 한 것들은 다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것 2가지. 매수인 입장에서는 계약금의 반환 청구할 수 없고요. 매도인 입장에서는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 해제권 행사할 수 없다. 이걸 외우셔야 된다고. 나머지 모르지만 다 협력 의무도 있고 나머지 계약금엔 계약 해제도 가는 거 다 할 수 있어. 근데 안 되는 것 2가지 기억하셔야 된다. 안 되는 것 2가지. 시험 문제 이걸 받는다고. 다시 계약이 무효가 되면 매수인은 뭘 할 수 있다? 계약금의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바로 아직은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금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매도인은 상대방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 텐데 아직 계약이 유효가 안 됐기 때문에 채무가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 해제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나머지 30회 때 나왔던 개념이죠. 바로 효력 규정, 단속 규정 얘기입니다. 그래서 허가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중간 생략 등기는 소위 단속 규정에 불과하게 된다. 그래서 단속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단속 규정 위반을 이유로 이게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봤었고요. 이에 비해서 허가구역 안에서의 중간 생략 등기 이건 뭐가 된다? 효력 규정에 해당되니까 무효가 된다. 뭔 소리냐면 자 허가구역 안에서는 갑과 을 사이에 토지 거래 계약이 체결되게 되면 허가 처분을 누구랑 누가 받으러 가야 돼? 갑하고 을이 허가 처분을 받으러 가야 됩니다. 법에 그래 써 있다고 두 사람이 허가를 처분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을이 그 사이 병한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갑하고 병이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매매 토지거래가 신청을 한다는 것은 이건 이제 시공구를 능욕한 작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다? 무효. 그래서 허가구역 내 중간생략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 그 다음에 일반적인 중간생략 등기는 어떻다? 유효. 이유는 단순합니다. 허가구역은 우리나라에 많지가 않고요. 일반적인 경우는 대단히 중간생략 등기가 많기 때문에 이걸 효력 규정으로 봐서 무효로 만들어버리면 내가 이번 땅 샀거든요. 그런데 20년 전에 한번 중간생략 등기가 있으니까 무효니까 뒤에 다 무효다. 이렇게 해버리면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중간생략 등기는 뭐가 된다? 이것은 유효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허가구역 안에 토지거래 계약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많지가 않기 때문에 강력하게 규제를 한다 할지라도 이게 불치게 피해를 입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토지거래 허가제를 유지하는 측면에서 허가구역 안에 중간 생략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요 세 가지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왜? 그동안 7년 동안 요 세 가지만 가지고 구성했고 나머지 그 외의 것들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안 되는 것 두 가지, 무효되는 한 가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게 유동적 무효. 그래서 지금 계약의 무권 대리하고요. 그 다음에 허가구역 안에 토지 거래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만 어떻다? 유동적 무효의 범주에 속하게 된다. 나중에 보면 동의 없는 천대차, 유동적 무효 이런 거 틀렸어. 다 무효이거나 유효이거나 이런 문제이지 또는 취소 사유가 되는 문제이지 유동적 무효는 딱 두 가지. 계약의 무권 대리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나와 있는 허가구역 안의 토지거래 그리고 계약의 무권 대리에서 파생됐던 주제 본인이 추인하지 않더라도 본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 이것을 이름하여 표현 대리라고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셨고요. 잠시 끊었다 조건 기한 이어서 설명드립니다.